네, 지금 프리마켓 출발을 했기 때문에 프리마켓 분위기 좀 짚고 황금 배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좋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5% 내외 급등 출발 프리마켓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조정도 있었고 주말 사이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급등세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죠. 현대차도 일정 부분 3% 이상의 상승으로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요. SK스퀘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종목들 분위기 괜찮습니다. 자, 코스닥도 동일한데요. 전체적으로 시총 상단의 종목들이 거의 다 분위기 좋은 오늘입니다.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알테오젠,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등등의 종목들 좋네요. 오늘 아침에도 바이오 종목군 관련해서 이제 언론 보도 뉴스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노피에서 단독 뉴스긴 하나 이제 ABL바이오와 계속해서 파이프라인 협력하겠다라는 소식 등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보유자분들은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조금 쉬었던 로봇주들도 상대 강도가 분위기 좋습니다. 상승률 상위로 가볼까요? 영풍, 신대양, 제지. 앞서 제지주 쪽의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벤트 이슈 얘기해 주셨죠.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지난주에 유통단에서 이마트가 굉장히 강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프리마켓 기준으로 시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이제 DI, KC텍 등의 종목들 7% 내외 강세 흐름이고요.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한 일부 우주 관련한 종목들의 시세도 괜찮습니다. 자,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는 거의 다 반도체네요. SFA 반도체에 앞서 삼성 관련한 밸류체인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었죠. 속했단의 ISC, 블랭크마스크 SNS텍도 삼성 관련해서 볼 수 있고요. FST 동일합니다. EUV 쪽으로 체크가 가능하죠. 거래량 혹은 상승률 상위단 거의 다 반도체 종목과 일부 우주주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의 분위기 과연 본장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 궁금한데요. 자, 김경준의 황금 비율로 포트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김경준 부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욕장의 분위기가 참 반가웠고요. 명절을 앞두고 이번 주 어떻게 포트를 좀 조정을 해야 될지 부장님의 포트 비율 궁금합니다. 네, 너무나 지루한, 지금 동일하기 때문에 지루하다고 표현을 드렸고, 반도체 그리고 증권, 금융이죠, 결국은. 그 한 단을 맨 앞단에다 두고, 왜냐하면 기업들의 이익의 초강세가 계속되기 때문에 반도체를 반드시 앞에 두자. 네. 하지만 맨 끝단은 현금 또는 단기 매매 쪽으로 활용을 한다. 왜냐? 반도체를 익절을 하고 해도 계속 비율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적정 비율을 지켜가면서 이제 현금화를 해서 익절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수익률표를 띄워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반도체 종목을 많이 막 말씀드린 게 아니거든요. 한 2년 동안에 한 6종목 정도를 말씀드렸었고, 지속적으로 그 의견은 동일해요. 거의 SK하이닉스 위주로다가 끌고 가고, 네. SK스퀘어, 그 다음에 4천이 넘고 나서는 삼성전자를 넣자. 그리고 소부장단에서는 ISC와 이오테크닉스가 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따라잡기보다는 항상 작년도에도 그랬고 시장이 급락이 나올 때 주도주들에서도 역시나 베타가 크게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급락 때 좀 담아가는 전략, 그리고 신규 쪽으로 한화 비전을 새로운 반도체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2월 2일에 한화비전 이야기를 주셨었고, 기존에는 말씀 주신 대로 SK하이닉스, SK스퀘어, 이오테크닉스, ISC, 그리고 삼성전자 등의 종목들이었죠. 그러면 저기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인 거죠? 네, 지금 홀딩이고, 네. 저도 지금 30% 정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고, 그게 계속 올라가니까 비율은 계속 늘어난다. 그런데 적정 비율 50%를 전체 포트folio에서 50%를 넘지 않으려고 계속 조정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 따라잡기보다는 급락일 때 따라잡자라는 주의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결국은 제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올 2분기까지 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가격이 약간 플랫화 되더라도 일단은 합산으로다가 이익단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360조 정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100조나 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의 이익이 증가돼가지고 460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폭이 워낙 크니까 이쪽을 적정 비율은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9월 8일에 말씀 주셨던 ISC는 그때 공격적인 목표가 주셨음에도 일단 목표가는 넘어섰거든요. 네. 그래도?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종목 저는 시총을 찍고 가기 때문에 네. 그런데 3조가 넘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팔려고 하면 고객분들이 왜 팔아 하시니까 못 팔고 있는데 네. 마음은 팔고는 싶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거를 굳이 뭐 팔 필요가 없으니까 들고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톤인지 전달받았고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김경준 부장님 오시면 워낙 이제 종목에 대해서 뷰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주셨던 바가 있다 보니까 많이들 각인이 되셔서 AS 요청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근데 저희가 항상 시간에 쫓겨서 못했단 말이죠. 억울해요. 이거 네. 정말 하고 싶었는데 항상 부장님은 네. 준비해 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늘 못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좀 짚어가서. 그래서 오늘 AS에 명확하게 시간을 빼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저희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금요일 날 고객분이 제 고객은 아닌데 네. 방송 보시고 전화 오셔가지고 시청자분이. 율촌에 대해 가지고 네. 언급을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저랑 통화를 한 45분 정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들으시고 나시니까 정말 마음을 많이 쓰시고 계신데 네. 그런 걸 표현을 방송에서 네. 시간 때문에 못 하신 게 조금 억울하시겠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잔뜩 준비를 해왔고 지금 큰 구조상으로다가 변화는 전혀 없어요. 지금 제가 처음에 이제 매수했던 세팅 가격 했을 때 26,000원에서 3만 원, 그 다음에 31,500원을 말씀을 드렸고 저는 35,000원 위에서도 최고 거래량을 제가 이제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0월 달에 일단은 포승 공장이 원래는 열리기로 했었는데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재미가 없어졌었죠. 그런데 지금 LG엔솔의 ESS 쪽을 본다라고 하면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10% 정도 증가를 했었거든요. ESS 쪽의 매출이. 그러면서 지금 미국 쪽에서도 신규 에너지의 50% 이상을 태양광과 ESS로 조달을 하겠다. 그러면서 LG엔솔에 제가 ESS 매출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네. 한번 띄워주시면 올 4분기부터 해가지고 드디어 EV 매출을 뛰어넘어요, 이쪽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올 1월 달, 그러면 1월 달에 율촌화학의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가. 미국 쪽 사상 최고, 폴란드 최고, 전체적으로도 최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포승이 돌아가기도 전에 이미 ESS 쪽으로 열려있네. 그리고 이쪽이 LG엔솔한테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원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알루미늄 박을 사마 알루미늄을 통해 가지고 받는데 지금 원래는 아병기 한 대로 대응을 했었었는데 이게 2대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많은 물량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구나.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고민했을 때 EV 같은 경우에는 뻑이 날 경우에 자동차 한 대 정도의 문제고 수명적으로도 8에서 10년 정도의 기술력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ESS 쪽에서는 15년에서 20년 정도 수명을 길게 그리고 전력망이기 때문에 미국의 전력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을 기해야 된다. 거기에 더불어 지금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이제 태양전지 이런 쪽이 나왔듯이 거기에서 핵심은 대면적이거든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기술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네. 대면적은 중국에 약간 밀리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밀도를 위해 가지고는 대면적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동사의 압도적인 기술 그리고 고심도 성형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술적인 해자까지도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동양 앞단의 빅테크 또는 LG엔솔의 투자가 늘어나고 포승도 곧 열린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이미 포승이 열리기 전에 수출 데이터는 떴다. 그리고 얘네들한테 원료를 납품하는 곳에서도 2배 이상의 대응이 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전체 구조가 굉장히 전력망에 있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간다라고 하면 좀 지속화될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저희가 투자했던 대로 한 2년을 놓고 이제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여전히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저는 추가 매수를 포승이 오픈을 하면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한번 실행을 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촌화학에 대해서 이야기 주셨습니다. 일단 프리마켓 기준으로는 저희 방송에서 언급이 되고 또 상승폭을 확 늘려가지고 네, 좀 부담스럽긴 하네요. 율촌화학 살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UTI 저희 해봐야겠죠. 네, 짧게 아이폰. 네. 요즘에 오렌지색이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래요. 네. 그러면 또 UTI 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1월 말에 탐방을 갔다 온 소식을 따끈한 거, 딴 데서 못 접한 걸 말씀드릴게요. 애플이 요즘에 아이들하고 싸울 때 한번 아이들과
등을 지고 싶다 하면 폰 뺏으면 되잖아요. 이게 아이들한테는 이미 문화가 됐고 지금 중국 쪽에서 수출 자체가 38% 정도 늘었고 GP 마진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면 하이엔드 제품으로다가 9월이나 10월 달에 애플 아이 폴더블이 나온다. 거기 됐을 때 폴더블을 딱 펼쳤을 때 그 밖에 UTG라고 하죠. UTG의 50%를 동사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월 단위로 그 얼마나 들어가고 또는 한 장당 단가까지도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궁금하시면 이제 말씀을 주시고 방송에서 네. 좀 언급을 단가를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폴더블만으로 올해는 펼쳤을 때 절반 50%를 가져가는데 내년에는 내부에 들어가는 UTG까지도 공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폴더블 쪽에서의 매출 그로스가 매출액이 6천억 정도를 예상하고 그렇게 됐을 때 영업이익단으로 1,000억 이상 벌리고 제가 노리는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고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그리고 현금 흐름이 그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1,000억 이상 꽂힌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런 2분기 애플 폴더블을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에 들어가고 PO가 이제 1분기에 나오고 거기에 대한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자금을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LG이노텍을 통해 가지고 CB 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가는 구조가 지금 굉장히 초반에 이제 저희가 매집하기 유리하고 저 역시 이제 추가 매수는 26,200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UTI까지 살펴주셨고요. 오늘 못했어요. 토모큐브는 저희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토모큐브에 대한 내용 주시면 저희가 브리핑에 AS단으로 또 녹여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메리츠증권 도국지정 김경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